기획을 진행했는데 그때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은 일이 좀 많았었고요. 또 울컥하네요.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았고 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좀 아니었습니다. 근데 좀 억지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론적인 내용, 뭐 앞서 설명해 주셨던 분들처럼 너무 이론적으로 이 스킬을 접근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2015년은 최대한 저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그 예시로 발표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른 분들과 똑같이 해결의 필요성, 이해, 기본 프로세스와 툴이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사장님께서 잠깐 화장실에서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는데 최대한 짧게 가시라고 그래서 앞에 분들하고 좀 중복되는 너무 이론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가거나 스킵하려고 원래 좀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뚝뚝 잘라줘야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야. 네.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일단 책 앞에 옮긴 예고를 보면 단 3% 하버드 대학 출신자들 중에 3%만이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자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구체적인 계획, 방법 등을 했을 때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각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결국 문제 해결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없냐에 따라서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냐 없냐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지겹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항상 문제도 있고 회복 문제도 있고요. 일단 항상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서 좋은 설명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올해 제 챌린지업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 목표를 잡았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성모님이 항상 저를 갈궜던 IST 큐브랑 사장님이 저를 700일 동안 압박했던 이 문제 해결 능력. 세 번째가 제 처음에 아기를 갖는 거였는데 이게 아기는 행운에 너무 의존하게 돼서 좀 힘들고 IST 큐브는 제가 조용히 올해 제 첫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다행히 끝났고요. 문제 해결 능력도 오늘 무리 없이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한 3가지 질문들이 있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에리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을 좀 많이 집어넣었는데요. 2015년 상반기에는 1분야 모델이 많아서 일도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했는데 하반기 6월, 7월이 되면서 기존 모델들이 끝나고 업무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발생한 문제, 요구되는 상태, 문제는 1분야 모델이 줄어들고 계약 인원 업무가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3가지 앞서 열심히 설명해 주신 방법들이 있고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고 혁신적인 방안은 처음에 작년에 제가 이걸 준비할 때는 대책은 없는데 혁신적인 방안이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뭔가 했는데 올해 하반기 때 이영환 사모님께서 이런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LG전자 고객이 상당히 감동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정말 업무가 45명 계약 중에 15명, 20명도 안 되는 현상. 문제 해결 스킬을 습득하고 문제 해결에 임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이걸 많이 느꼈는데 이 문제 해결 스킬을 갑자기 와와 슈퍼스타 K에서 발표를 하는 말을 듣고 솔직히 좀 당황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지만 저는 이 문제 해결 스킬을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그렇게 별로 없었고요. 이렇게 크게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을 난관을 타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였나요? 본사 갔을 때 황세걸 실장님이 잘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뭘 열심히 하냐고 그랬는데 근자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 스트레스가 많이 없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계시지만 저렇게 하니까 과장하고 있는 거야. 자신감. 근자감이죠. 근거 있는 자만감. 자신감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스킬이 기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앞서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수학을 풀게 되면 수학의 정석을 솔직히 보지 않아도 문제를 각도기로 재서 풀든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공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의 정석을 보고 그 문제를 대입해서 풀게 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순서와 절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7가지가 있고요. 앞서 너무 많이 설명을 주셔서 이론적인 부분은 최대한 생략하고 제가 현실에 사용했던 방법들을 최대한 매치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앞에 설명을 해주셨고 요구되는 상태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의 목적이나 행동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므로 항상 요구되는 상태는 고정된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사장님도 요구되는 상태를 꼭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 나왔다. 우리 회사에 지금 경영 목표가 뭐야? 저희는 잘 먹고 오래오래 잘 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슬로건이고. 목표요? 어떻게 된 거야? 공생과 준비. 지금 너무 떨려갖고 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나는 걸지 마. 알겠습니다. 제가 섣부른 판단을 했네요. 사실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사실 정보는 사실 뭐하지? 진짜 원인을 파악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UWEH와 이진학 방법이 있습니다. UWEH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육하 원칙의 which와 how many, how much를 포함한 단계입니다. 사실만 기록하고 저희가 많이 좋아하는 그 카더라 통신 같은 것은 따로 첨부하여서 사실에 첨부할 수 있는 정보로 수집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why와 how가 있고 또 who처럼 누가 나쁜가처럼 범인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진학 발상법입니다. 발생한 사실과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발생하지 않은 이주와 관계 있는 사실로 좀 더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진짜 원인을 찾는 단계입니다. 진짜 원인을 찾을 때는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무엇인가 하지 않았는가, 무엇인가 발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원인의 힌트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ABC 분석이라는 툴을 쓰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행 조건으로 엔저 정책이나 고객사의 부진 등으로 인해서 일본형 모델이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서 잉여 인력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게 악화된다면 계약 인원 감소라는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결과 C로 대체하고 상무님의 그 혁신적인 생각과 계약 인원 유지 및 증가 지금 그리고 해결한 후에 후속 작업은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 신규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이 신규 업무들이 일본향처럼 너무 틀에 박힌 고객의 관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만의 노하우를 작성하고 필드 테스트나 TMUS나 이런 업무들에 있어도 저희의 가이드, 저희의 교육 세미나를 통해 최대한 내재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를 다른 업체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와이즈 와이어즈는 일본향 검증 업무뿐만 아니라 어떤 테스트 업무를 맡겨도 훌륭한 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런 후속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티브 사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문제 해결 능력 발표를 처음 받았을 때 일단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핑계도 안 됐고요. 일단 하면 되니까 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지금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어서 저는 좋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7가지 방법과 긍정적인 사고가 합쳐진다면 저처럼 문제 해결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